되기도 전에 많이 소진이 되죠. 소모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것도 저도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비슷하면서도 쪼끔씩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이제 여러 장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실체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장님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피지컬 AI는 그냥 사전대로 보면은 피지컬하고 AI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우선 이게 피지컬을 떼고 나서 인공지능 AI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는 뭐 교과서 같은 걸 좀 찾아보면은 뭐 스튜어트 러셀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의가 있죠. 우리가 이 정의를 보면은 이미 이때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씁니다. 지능적인 에이전트. 그리고 환경을 잘 인지하고 환경에 반응해서 적절히 행동하는 어떤 시스템, 에이전트를 인공지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약간 이제 인공지능을 약간 시스템, 어떻게 합리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어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언어학이나 통계학 등 좀 다양한 학문에 융합된 어떤 시스템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더글라스 호프스테더 이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 정의가 마음에 드는데, 우리가 인공지능 를 예를 들어 알파고가 지금 인공지능이라 얘기하지만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뭐 그런 바둑 경우의 수 계산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무슨 인공지능이라고 하느냐,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 그 인공지능 세탁기를 봤을 때, 예전 지금 인공지능 세탁기, 예전 80 년대 때 인공지능 세탁기라는 용어가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 세탁기를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인공지능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기계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그 시대에는 맞았던 거죠. 생각보다 인공지능하고 이제 머신러닝하고 이것들 잘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ISO 같은 곳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과이며 핵심 컴포넌트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어떤 합리적으로 동작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측, 추천, 의사결정 같은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공학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머신러닝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죠. 그 컴포넌트 중에서 그 계산 알고리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계산되는 계산 알고리즘을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인공지능하고 사실 머신러닝하고 크게 구분하지 않고 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실체화돼서 보여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동안 잘 없었기 때문에, 잘 우리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어떤 머신러닝이라는 학문하고 인공지능을 동일시돼서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실체화돼서 눈에 보이는 시스템, 그 인공지능이 있죠. 우리 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머신러닝은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방법론은 사실은 인공지능의 범주를 넘어서까지 적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뭐 수치 해석이나, 사실 수치 해석을 인공지능이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머신러닝을 수치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더 벗어나서 우리가 전 과학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머신러닝하고 인공지능은 사실 두 개는 다른 것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그 자동차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시스템이죠. 어떤 실체화돼서 동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동차 같은 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엔진을 만드는 거하고 우리 자동차를 만드는 거하고는 두 개가 좀 다른 거잖아요.
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엔진을 만드는 우리의 내연기관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그 자동차를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죠. 이 엔진 우리가 어떤 연료를 넣어 가지고 동력을 생산하는 는 장치는 우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도 많이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은 사실 좀 구분돼야 된다 생각하고 인공지능은 어떤 실체가 있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리처드 셔튼의 이제 강화학습의 정의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이 책에서 이 단어가 되게 이제 마음에 드는 정의가 마음에 처음에 이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계속 인공지능 보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여기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가 강화학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강화학습은 강화학습이라는 용어가 이 강화학습 문제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강화학습 문제를 잘 풀고자 하는 해결 방법론들 얘기하기도 하면서 이런 해결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 분야까지도 강화학습이라 얘기한다는 거죠. 저도 이게 인공지능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인공지능 그 자체가 시스템 자체를 인공지능이라 부르지만은 또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도 인공지능이라 부르고 있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도 인공지능이라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사실 되게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고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어떤 정의로 우리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저는 이제 약간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실체는 동일하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뭐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대리 모델로 추정한 후에 뭐 최적의 후보군을 도출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을 인공지능이라고 불러도 되는가 아닌가 좀 헷갈립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 대리 모델을 만들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인공지능이라 얘기하고도 하고 내가 일단 이걸 좀 크게 봤을 때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미래를 통해서 어떤 최적의 값을 도출해내는 뭐 이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인공지능의 부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확히는 인공지능은 아니고 우리가 머신러닝으로는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니라 인공지능 문제를 풀고자 하는 어떤 해결 방법론을 포함한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뭐 인공지능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이 용어라는 게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지 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게 처음 어떤 이런 학문에서 이 보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 저만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에 인공지능 쪽을 공부하면서 이 계속 이제 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얘기를 똑같은 얘기로 AI라는 이름 붙여 가지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얘기를 좀 했고요. AI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 혹은 그걸 연구하는 분야까지도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피지컬 붙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뭔가 피지컬한 시스템에 AI가 붙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댄슨 왕도 뭐 1년 전에 이거 피지컬 AI라는 이런 용어를 엄청나게 이제 유행을 시켰고 그다음에 에이전틱 AI 다음에 벌써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순히 물리 세계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면 아주 심플하죠. 하지만은 젠슨 왕은 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피지컬한 세계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는 무언가 새로운 어떤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피지컬 AI라는 것을 우리가 피지컬한 세계에 인공지능 적용하는 거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피지컬한 세계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학문적인 것까지도 피지컬 AI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피지컬한 세계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 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피지컬 AI가 결국 물리 세계의 인공지능을 구현할 때 이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이 더 필요하고 이것을 탐구하는 어떤 학문적인 분야가 이제 피지컬 AI라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이제 설명하면서도 좀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피지컬 AI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엔비디아가 뭐 이 피지컬 AI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이제 인베디드 하드웨어에서 인퍼런스하기 위한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뭐 코스모스라는 걸 돌리기 위해서 뭐 GB300 필요하다 그러고, 이런 이제 옴니버스라는 걸 돌리기 위해서 뭐 RTX 프로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똑같은 인工지능인데 이게 왜 이렇게 뭐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걸까요?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피지컬 AI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조금 이제 이 어원 필요한 기술들을 좀 보면요. 일단 멘탈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미 뭐 1943년 뭐 심리학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멘탈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세상의 물건이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놓은 지도나 요약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세상에 어떤 내가 인지한 정보를 토대로, 그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서로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바로 디시전을 하죠. 보고 나서 뭐 밥을 보면은 이제 배고프면은 먹고 싶다.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은 어떤 경우는 내가 정보를 수집하자마자 바로 결정을 내리지만은 어떤 경우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했다가 결정을 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내가 지금 이 밥을 먹으면 살이 찌겠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운전을 할 때 내가 핸들을 지금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내 차가 위험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머릿속으로 무언가 미래를 상상하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지금 배가 고프지만은 안 먹으면 배가 고파지겠지만 먹으면 살이 찐다.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고뇌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멘탈 모델이라고 하고, 이때 이 멘탈 모델이란 게 어떤 미래 쪽에 뭐가 세상의 물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물리 모델, 압축적인 물리 모델이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 테슬라 AI 데이에서 보면은 그 FSD 셀프 그 오토파일럿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이 기술을 크게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보를 인지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다양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정보를 인지를 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주변에 어떤 차량이 있고 뭐 보행자가 어디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인지된 정보를 토대로 의사 판단하는 거는 별도로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면은 이 운전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별도로 돌아갑니다. 결국에 인지하는 모듈하고 판단하는 모듈은 우리가 따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3차원 정보 인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시면은 내가 인지한 정보를 Let's look at a few 토대로 of these interactions that 머릿속으로 autopilot systems 시뮬레이션을 하는 evaluated. 겁니다. We could have 사람이 gone in front 운전해도 of this 머릿속으로 pedestrian 시뮬레이션 with a very 하잖아요. aggressive 보시면은 longitudinal lateral profile. 이 무단횡단 Now, 하고 있고 obviously, we 차가 are giving a 지나가고 jerk to the 있는데 pedestrian and we 지금 will spook the 들어가면은 pedestrian 이렇게 and his 보행자를 useless.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아. We could 그다음에 have 뭐 moved forward 조금 더 늦게 slowly, 들어가면은 이 shot for a 차량하고 gap 부딪힐 수 between the 있을 것 같아. pedestrian and the vehicle from the 위험하다 right. 생각한다든지, Again, 아니면 we are 또 being a jerk 한없이 to the vehicle 기다리면 coming 너무 from the 늦게 right. 가니까 또 But 그거는 you 원하지 should 않는 not 거고, outright 우리가 reject this interaction 어떻게 하면 in 이제 case this is 안전하면서 only 빠르게 갈 safe 수 interaction 있을지를 available.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해 가면서 Lastly, 의사 판단을 the 합니다. interaction we ended up 그러니까 choosing 요런 우리가 stay slow 인지한 정보를 initially, find 토대로 reasonable gaps, 미래를 and then finish the 상상하는 maneuver after 도구가 all the agents pass.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또 월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보면은 이 월드 모델이라는 게 이 데이비드 하 구글 출신의 뭐 지금 어디 있죠? 사카나 AI에 있나? 아무튼 데이비드 하가 쓴 월드 모델이라는 게 요런 개념에 대해서 되게 좀 유행을 시켰죠. 월드 모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데이비드 하도 월드 모델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뭐 누구죠? 하여튼 1993년도에 뭐 이렇게 코믹스 만화를 이해하는 이런 책이 있나 봐요. 여기에 월드 모델이라는 표현을 가져와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어떻게 자전거를 이렇게 페달을 밟고 아니면 몸으로 움직였을 때 이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고 빨리 갈 수 있을지를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몸으로 체화된 어떤 물리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물리 모델을 통해서 내가 상상을 해 가면서 이 자전거를 이렇게 안 넘어지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보면은 실제 뭐 게임을 가지고 강화학습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이 실제 이제 게임 이미지들은 상당히 많은 픽셀들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머릿속으로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환경에서 들어오는 이런 고차원적인 정보들을 뇌에서 압축을 한 공간 내에서 내가 미래를 상상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걸 통해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뭐 이 논문에 보면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뭐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월드 모델이 있으면은 이게 뭔가 이 미래를 빨리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에는 월드 모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월드 모델의 이제 끝판왕이 최근에 나온 이제 구글에서 나온 뭐 지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월드 모델 왜 만드느냐? 결국에 interactive 우리가 environment generated by 머릿속으로 Genie 3, 상상하는 a new frontier for world 머릿속으로 models. 상상하는 그 어떤 피지컬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런 세계를 미래를 상상할 수 있으면은 그 상상할 수 있는 그 미래를 상상하는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어떤 미래를 예측을 하고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뭐 복잡한 뭐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물리 모델을 풀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얻은 몸으로 체화된 어떤 그런 그 경험을 압축해서 얻어진 이런 물리 현상에 대한 모델이 이제 월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약간 설명이 좀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지컬 AI라는 게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냥 이 아까 케니스 그 누구였죠? 아무튼 그 멘탈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실제 세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눈으로 보는 것들, 그다음에 귀로 듣는 것들, 냄새들 이런 것들 가지고 정보를 취득을 하고요. 이 취득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바로 결정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정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걸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해요. 이게 멘탈 모델이고요. 이 멘탈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는 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어떤 감각기관으로 느꼈던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멘탈 모델이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간 같은 지능을 만들길 원하니까 비슷하게 이런 지능의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월드 모델이다. 결국 인공지능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모델이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이런 이제 뭐 CNN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건 잘 했잖아요. 근데 고차원적인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월드 모델이 필요하다. 왜냐?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직접 실제 세계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 경험을 쌓아서 뭔가를 하기는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 쌓았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런 세상에서 상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뭐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런 멘탈 모델을 위한 인공지능의 멘탈 모델이 월드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 저는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뭐 그리다 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에이전트가 있는데 에이전트가 의사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잘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이전트가 미래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가상원전이나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있는데, 요런 이제 디지털 트윈을 사실 인공지능 사이드에서 보면은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에는 에이전트하고 월드 모델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공간지능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게 페이페이 리 교수가 또 요 단어를 유행시켰는데, 뭐 한마디로 피지컬 AI인데 공간에 필요한 피지컬 A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공간 지능은 우리가 이런 보통 에이전틱 AI고 피지컬 AI 중에서 공간적인 월드 모델을 가진 피지컬 AI를 어떤 공간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제 공간적이지 않은 게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정보가 월드 모델이라는 게 모두 다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우리가 원자로에서 필요한 뭐 로그 데이터,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MS에서 만든 이제 코스모스라는 월드 모델에서도 우리가 이런 지식 체계, 우리가 어떤 그 연구에 관련된 목적을 주고 아웃풋이 이런 논문이 나왔을 때 그런 공통된 지식 체계를 또 월드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은 또 공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논리 순서, 상태 변화에 대한 월드 모델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공간 모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제 물리 현상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3차원의 공간적인 정보가 아니라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자로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뭐 유동의 움직임이라든지 노심의 움직임, 노심의 어떤 핵바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현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피직스 인폼드 월드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그냥 그 앱스트랙트 추상적인 월드 모델에서 우리가 공간적인 정보를 고려하는 것이 그냥 스페이셜 월드 모델, 공간 월드 모델이라 볼 수 있고,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을 피직스 인폼드 월드 모델이라 볼 수 있는데, 뭐 이 것들을 다 한꺼번에 우리가 고려하는 월드 모델도 가능을 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아까 보면요, 풀스택 피지컬 AI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코스모스라는 거는 물리 기반 어떤 시뮬레이션 엔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피지컬한 모델, 이 시뮬레이션 엔진은 GPU의 학습 기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학습된 모델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스모스는 그냥 제가 해석하기로는 물리 기반 월드 모델을 만들기 위한 툴이다. 그리고 RTX 프로는 원래 이제 게임에서 많이 쓴 거잖아요. RTX 프로는 이거는 이제 공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뭐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뭐 조립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공간 기반의 월드 모델을 만드는 것은 옴니버스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들을 우리가 온 디바이스로 잘 체화해서 돌릴 수 있게 하는 게 여기 인퍼런스 지금 이 온 디바이스 장비 뭐 여기서 토르라고 하는데 토르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물리 모델, 월드 모델, 그다음에 공간 기반 월드 모델 뭐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디지털 트윈하고 월드 모델은 뭐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주 흡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드 모델도 미래를 예측하고요. 디지털 트윈도 미래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고자 하는 것도 비슷하죠. 인공지능이 이 디지털 트윈이나 월드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미래를 예측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 거의 기술적으로 동일하죠.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보는 사이드가 다른 거죠. 실체는 비슷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은 지능 사이드에서 보는 겁니다. 지능 관점에서 우리가 지능 관점에서 어떻게 지능을 구현할지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뭐 로봇이 의사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뭔가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먼저 예측하는 게 필요해. 이런 것이 필요하면 이게 거기 쓰이는 게 월드 모델인 거고 디지털 트윈은 약간 이제 시스템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원자로라든지 어떤 시스템 컴포넌트가 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를 만든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능 사이드, 지능 중심으로 설명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중심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시스템 중심으로 설명하냐에 따라서 두 개는 사실은 이름을 다르게 붙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아까 뭐 에이전틱 AI하고 월드 모델이 합해진 게 사실은 피지컬 AI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뭐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내리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피지컬 AI들도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로 많이 가고 있죠. 엔드 투 엔드.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테슬라의 또 기술 그 자율주행 기술도 예전에는 이렇게 그 인식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부분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뭐 최근에 발표된 뭐 알파 마이오나 아니면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한 FSD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 엔드 투 엔드로 가는 것이 기술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사 판단하는 거하고 미래 예측하는 거가 사실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몸이 돼가지고 곧바로 의사 판단하면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분석도 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다.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거죠. 약간 저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의 이제 전공이라든지 제가 일하는 분야 그리고 가지고 이 수많은 이제 이 장님들 중에서 한 명의 의견을 들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직까지 이 용어라는 게 누군가 딱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쓰는 용어가 아니고 계속 이게 소모가 되잖아요.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게 이제 정의가 잘 없는 것 같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좀 실체에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여기 이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금씩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피지컬 AI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